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정말 막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요즘 실감이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고 오면 새로운 이슈가 팡팡 터집니다. 그래서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따라가기 정말 버겁다 이런 말씀하는데요. 우리 시사평론하기도 아마 쉽지 않다 이런 말씀할 것 같아요. 이 두 분 어떤지 궁금한데 먼저 막점 막후의 형님이시죠.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매일매일 JYP입니다. 하니까 괜찮죠. 시사 따라가는데 문제는 없죠. 그렇죠. 예. 따라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따라오기도 하고. 네. 한 번씩 사고도 치니까. 큰 사고를 치시고 단선을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보면 가장 바쁘신 분 같아요. 아닙니다. 평론하면서 네. 절대로 아닙니다. 겸손하시기까지 이렇게. 네. 요즘 웬만한 신문 기사 정치 관련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인터뷰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장성철 소장님 이름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왜 꼭 그러냐면 확인이 되더라고요. 예. 막점 마크에 나온 이후부터 어. 기자분들이 연락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멘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막점 마크 PD님,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돌려대시네요. 하여튼 네. 오늘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예, 녹화 시작 전에 저한테 야합을 제의하시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던지 제가 옆에서도 일단 동조하라고 저한테 왜 이렇게 야합에 익숙하신 거예요? 옆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네. 사실 장원 씨가 우리 저기 장소 소장한테 실수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실수 아닌 실수. 실수 그게, 아니고. 그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면 거래. 이면 우리 거래. 이면을 꿰뚫어보는 막점 마크. 한 번 정도는 네. 호응해줘요. 이면 그냥. 거래 좀 해요. 한 번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막전 마크의 팩트 체커 이민영 서울신문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영입니다. 네. 아유. 그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또 막전 마크의 뒷조사 담당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 정치부에 계시지만 네네. 한때 또 법조팀에 계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법원이랑 검찰 좀 양쪽 다 한 편이고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보통 저희 기자들끼리 정치부랑 법조가 좀 시스템이나 뭐 방식이 좀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이 법조랑 정치부랑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법조계 정계 두루두루 이 사람을 다뤄야 됩니다. 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도 되겠죠? 네. 네. 좋아합니까 이 사람?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그때 당시 법조팀에 계실 때 그 소위 속된 말로 그 빨대 아직까지 좀 있으십니까? 아, 빨대라는 말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 예. 신분이 있는 검사들, 혹은 판사들, 뭐 변호사들이랑 뭐 인연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하고도 직접 통화도 해보셨어요? 이번에는 전화를 안 아니, 받으셔가지고. 그 전에라도. 그 전엔 당연히 만나 뵀었죠. 잘 모셨습니다. 아니, 출입 기자니까요. 뭐 대단한 그렇습니다. 인연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정치하면 마크맨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불안합니다. 뭐 법조계하고 정치계 하니까 아마 아는 네. 사람은 우리 서울신문에서는 이민영 기자가 아니겠나 싶은데 아니, 다른 기자, 훌륭한 기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곧 씹어 보면 더 재미있는 뉴스 내막,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오늘 다룰 이슈 이 얘기죠. 최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이 검사, 아니 이제 검사가 아닙니다. 민간인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젠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대권 지지율이 지금 32% 1위에 올랐고요. 오를 걸로 예상은 했지만 와 30%대 상당히 대단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 4일 오후 2시에 사의 표명하고 정치권이 지금 흔들흔들거렸습니다. 이 대권 지지율부터 좀 살펴보시죠. 30%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빨라요. 아 빨라요? 네, 속도가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번 주 조사까지만 해도 예. 많이 나온 데가 한 15%, 그리고 적게 나온 데는 한 7%, 9%막 이랬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지금 한 20% 이상 갑자기 점핑을 한 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20% 올라간 건 맞지 않다. 정상적이지가 않죠. 이것은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첫째, 야권에 마음을 줄 만한 대권 후보가 없다. 동의합니다. 또 하나 동의해버렸어요 벌써. 동의해버렸어요. 예. 좋습니다. 예,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으로써 대안으로 우리 윤석열 총장을
국민들이 좀 지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0% 그 전보다 20%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건 이 장선우 평론가는 좋은 거 아니다. 너무 빠르다라고 짚어주셨어요. 뭐 저도 그렇게 어. 보는데 이제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야권 지지자들이 목말랐다.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오라는 곳이 없었어.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부르니까 이제 바로 결집한 거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분은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은 반문 정서는 꾸준히 야권에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이제 사퇴하면서 보인 이벤트가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딱 그렇게 보입니다. 어필이 됐다. 제가 하나 이름을 붙여주자면 뭐죠? 한국의 푸틴, 또 뭐 실수하실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푸틴. 한국의 푸틴이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 예. 그런 느낌을 준 게 푸틴도 KGB 출신이잖아요. 그 검사 뭔가 좀 뭐 사정기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런 그렇다 뉘앙스도 칩시다. 좀, 예, 예, 좀 그렇죠. 좀 좋습니다. 있는 것 한국의 같고요. 또그 이 푸틴도 느낌이 어디 보수 같아요. 보수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분도 탁 나오면서 보수 같은 이런 느낌을 딱 주면서 이 한국의 이 보수 세력들이 좋아할 만한 바로 이미지로서 탁 어필을 해버리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딱 간 것 근데 같아요. 우리 부대변인 푸틴은 좀 세. 부대변인께서 좋습니다. 벌써 윤석열 총장한테 줄 서신 것 같은데요. 왜요? 저는 아니 푸틴 대통령을 지금 몇 년째 해먹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봐 한국이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걱정하는 그렇게 거예요. 돼서는 안 한국은 된다. 러시아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너무 좀 급하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기대감이 크면 음. 실망감도 커요. 음. 뭔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네. 딱 그래 저 사람이 뭔가를 할 거야. 아. 우리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거야. 뭔가 하겠지라는 생각만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하면 급전직하. 그렇죠. 실망감 때문에 급전직할 수도 있다. 사실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 상향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지지율은 좋죠. 추세가 그래 되는 게. 그럼요. 너무 올라가 버리면 음. 뭐 더 그런 이런 속도 올라가면 5일 정도는 100%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왜 웃으십니까? 하루에 20%면 5일이면 100% 되잖아요. 그렇게 될 리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우리 평론가 두 분도 조금 불안하다 이런 부분은 아주 좋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검수 완박, 부패 완판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검찰총장직 사의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했는데 퇴임사 아닌 퇴임사를 했어요. 네. 기자회견 비슷하게 보셨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저는 일단 좀 태도 문제는 좀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보통 이제 공직자들이 이렇게 사퇴하는 경우에 최소한 송구스럽다 정도는 하거든요. 네. 의례적이라도 일부러라도 하는데 그 정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오만하게 비춰진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로는 이 아까 말씀 푸틴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보수라든가 가치지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적을 늘 하는데요. 우리 흔히 하는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합치 이런 걸 흔히 하는 모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고요. 법치라고 하는 부분도 이분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에요. 법치는 국가 운영체계 전반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검찰은 그중에 사정기관, 국가 징벌제도의 일부를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모든 것들이 수사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저는 부패 완판이라는 부분에서도 또 오만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사실 검찰뿐만이 아니고 경찰, 감사원, 네. 국가의 모든 기관들은 다 부패에 대한 감시자고 사정 기관들이죠 다. 그렇죠. 네.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검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하. 이런 측면에서 저는 과도한 엘리트주의 또는 검찰 우월주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미지로서 이렇게 보수 같은 이런 느낌 네. 이런 것들로 순식간에 기대치 이 시선을 집중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나중에 검증되면서 저는 또 이것이 하나의 또 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퇴임사 이렇게 보시네요. 저는 예. 부 대변인께 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세 가지 포인트에서 네. 공격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공격하세요 계속. 예. 얼마나 비판할 게 없으면 태도를 가지고 비판을 합니까? 태도가 제일 중요하지. 너는 자세가 불량해. 이게요. 그 혼낼 건덕지가 없으면은 꼭 그거 가지고 태도 가지고 문제 삼아요.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죠. 네.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을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송구스럽다 그 말은. 네. 검사가 수사에 집중해야지 검사가 그럼 정치에 집중합니까? 나왔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니 그 검사가 정치에 집중하면은 정치 검사라고 할 거면서 당연하다. 검사가 수사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 검사가 검찰주의자가 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정권 민주당의 부대변인께서 권력의 분산을 얘기하시니까 정말 제가 좀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웃겨요. 아, 웃기다고요? 권력을 이렇게 집중시키고 뭐 독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민주당의 행태인데 권력의 분산, 민주주의 그걸 얘기하시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퇴임사에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예. 하나는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라는 것과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두 가지거든요. 네. 이거는요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정치하겠다라는 정치 출발 선언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잘했다고 봅니까? 이 내용들은 할 수밖에 없는 괜찮았어요? 거죠.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는 법치 자유민주주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되게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국민을 보호하겠다는데 왜 당신 국민 보호해? 이렇게 비판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네요. 잘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네, 장원 씨. 예. 네, 아닙니다. 예. 예. 저 동의합니다. 장원 씨 동의합니다. 제가 제가 오늘 많이 동의를 하고 이게 있습니다. 제가 네. 주요 어휘 이제 이게 네. 가치 체계에 대한 어휘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이제 지적을 해놓은 것은 이 가치 체계에 대한 어휘를 민주주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앞으로 풀어갈 것이냐, 네. 과거에 자기가 수사할 때에 검사적 방식으로 풀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올라간 이 32%에 대해서 향응하는 만큼의 저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 또 지지율은 또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 법치라는 얘기가 앞으로 어떻게 또 표현이 되고 얘기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이 기자님한테 그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좀 들었었거든요. 서초동에 있으면서. 뭐 저 같은 사람도 들을 정도면 기자단에서는 3월 초쯤에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사퇴하기 전날에 예. 서초동에 뭐 조만간 사퇴한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사퇴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는 해요. 근데 네. 이제 기자들도 에이 설마 뭐 이렇게 빨리 하겠어, 조금 말미를 주고 하겠지라고 했는데 딱 사퇴를 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언론 인터뷰가 나오고 사퇴까지 이틀인가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염두에 두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라고 조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서초동 아니라 여의도에서도 사실 윤석열 총장이 7월까지 임기 못 채울 거다라는 얘기는 이미 조금 많이 돌았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대선에 나오게 되면 7월에 나오면은 너무 이게 촉박하거든요. 시간상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나오겠다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에 이제 사퇴 시기를 두고 좀 해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게 이름이 이제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고 붙었어요. 1년 네네, 맞아요. 네. 검사가 이제 사퇴하기 1년 전에, 네. 그러니까 1년 전, 출마하기 1년 전에. 맞아요. 출마하기 1년 전에는 이제 그 기간을 제한을 두는 건데, 이게 물론 아직 발의만 된 상태이긴 네. 한데, 이제 이거 약간 비판 여론 같은 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제 나와서 뭐 정치를 뛰어들 거긴 한데, 이제 변수는 4월 보선이거든요. 보궐선거요. 예. 그래서 이번 보선에서 역할을 할 거냐. 근데 아하.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도 조금 명분도 쌓아야 되고 뭐 조직도 만들어야 되니까 보선은 넘어가고 그 이후에 조금 정치권에 뛰어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잠깐 교묘하게 기자님이 네. 답변을 좀 피해 가십니다. 그래서 질문은 네. 기자분들은 알고 계셨냐였거든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이틀 전부터 테마주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사퇴 기자님들이 날짜를- 몰랐다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사퇴 날짜를 정확히 알았다면 물을 먹지 않았겠죠. 네. 근데 한 언론사 말고는 결과적으로는 물을 먹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언론사는 정확히는 그냥 몰랐다. 던진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자단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했는데 그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언론사는 정확하게 빨리 보도가 됐었죠. 자, 검사들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제 주위에 있는 검사들도 좀 당황하는 검사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될 것 같았다라는 검사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수장이 지금 나가버렸잖아요. 이 윤석열 총장의 사태에 대해서 검찰청 내 일반 검사들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중수청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수장이 없으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사퇴를 하고 나서 네. 좀 검사들한테 전화를 돌려봤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좀 사퇴가 불가피했다,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약간 항의의 뜻으로 사퇴한 이런 총장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 김종빈 검찰총장이라고, 네. 이분이 당시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표현했죠. 그때는 이제 그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인데, 네.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지휘했는데, 이제 거기에 반발을 네. 해서 나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이랑 좀 유사한 게 이명박 정부 때 김준규 총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반발해서 사퇴를 합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제 김준규 총장은 결과적으로 다 통과가 되고 나서 내가 여기에 책임을 지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사퇴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퇴가 불가피하긴 했는데 조금 뭐 서운하다, 막막하다 이런 거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지금 사실 윤석열 총장이라는 방패막이가 있어도 지금 당청이 수사청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제 수장이 없으면 좀 막막하다. 이게 뭐 당청 수사청 당연히 진행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일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SNS 같은 거에 윤석열 총장 좀 무책임하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비판도 하고 네.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부에서는 조금 윤 전 총장이 국회 상대로 조금 설득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다가 나가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이 기자가 검찰총장 몇 번을 언급해 주셨어요. 뭐 김종민 총장, 전 총장, 김준규. 혹시 검찰총장 기억나는 이름 있습니까? 송광수. 혹시 있어요? 저도 송광수 우리 내 국민- 목을 쳐라. 아, 우리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아마 기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2년이기도 하고 그렇게 눈에 띄기는 띄지만 소수한테는 띄는 거지 일반 국민은 띄지는 않잖아요. 근데 잘 어쨌든 모르죠. 네. 윤석열 총장은 정말 전 국민이 다 아는 네. 3살짜리 아이도 알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진짜요? 알죠. 아이가 3살이에요? 아니 3살짜리 아이들도 안다고요.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30% 이상의 지지율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제 조카도 엄마 전에 성렬 먼저 했어요. 예. 맞습니까? 안 웃겨요. 예? 안 웃겨요. 아, 계속 동화 들었잖아요. 이제 와서 이게 깨시는 겁니까 이제? 아니 국민이 검찰총장 이름 아는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에요. 음. 사실 모르는 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 지금 검찰총장 이름 알아주고 모든 게 문재인 정부. 근데 사실 문재인 정권 아니어도 검찰총장이 스타가 된 적이 많아서 이거는 검사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검찰총장 이렇게 막 너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뭔가 전국구 스타인 건 약간 문제가 있다. 그거는 대부분 검사들도 동의를 할 겁니다. 사정기관이잖아요. 사정기관은 죄를 지어야지 만나는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이 유명해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거죠. 자, 어쨌든 윤석열 총장 그는 이제 갔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갔잖아요. 이제 민간인이 됐고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로에 지금 서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대범죄수사청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이거 입법 사항이에요. 이건 입법으로 가는 건데 밀어붙이는데 결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여당이 이걸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쭉 갑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는 게 윤석열 총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저 때문에 이 법을 만든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없어졌다. 네. 윤석열 총장이 없어졌는데 안 하면 뭡니까? 윤석열 총장 말이 말이 맞는 맞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는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시기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고 자꾸 의심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막으려고 했다면 좀 더 남아서 검찰 내부의 의견을 모으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애초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더 일찍 사표를 냈어야죠. 그런데 아주 적절한 시점 3월 뭡니까? 사실은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에 올라탄 거죠. 올라탄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는 한숨 못할 것 쉬셨어요? 같아요. 네. 예, 또 못하다니요. 이거는 그 윤석열 총장 견제용이었어요. 이거는 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윤석열 총장이 너무나 믿고 싫으니까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삼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은요, 이런 법안 추진할 동력을 확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기했다.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못한다. 저번 주에 박진영 부대변인께서는 이제 조금 시기를 늦출 거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되게 동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정보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정부하고 네. 당 분위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당은 여당하고 강력해요? 어차피 이게 당정청이라는 게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당 중심인데 또 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네. 네. 이게 근데 윤석열 전 총장에게 있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표현처럼 별의 순간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아픔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전날 굉장히 좀 박빙의 상황에서 후보로 낙점이 됐는데 그렇죠. 컨벤션 효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아, 나경원일지 오세훈일지
사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윤석열 그렇죠. 총장이 이 사임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날이에요. 같은 그날 날입니다. 같은 날이죠, 같은 날. 아. 그날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맞아요. 몇 시간 차이 안 몇 분 났었죠. 차이에 오전에 이제 예. 오세훈 발표가 났고 오후에 바로 윤석열 총장이 사퇴했죠. 본인도 좀 쉽지 않게 당선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즐길 것도 없는 거예요. 주목을 못 받아서 약간 그 부분도 좀 어색했는데 시기를 한번 보죠. 하필 왜 그 시기일까?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되는 거를 보고 한 건지 아니면 뭐 직을 뭐 100번 걸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 참 뭐 100번이나 걸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전에 보면 사퇴할 계기들은 꽤 많았어요. 추미애 장관이 2번 정도 수사지휘권 행사도 했었죠. 그리고 인사도 계속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시점이다.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은 이게 보궐선거 한 게 있다. 그렇죠. 뭐 이제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럼 오세훈 얘기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예. 윤석열 전 총장 안중에는 오세훈 시장 후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없다 이거 아니, 보이지도 그렇죠. 않았다. 네네네. 자기는 이제 큰 판에서 야권에게 유리한 판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개인 오세훈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별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참 안타깝게도 오세훈 시장 후보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저는 선의의 수혜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 스케줄대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스케줄이다 이거는. 인터뷰하고 그 다음 날 다른 쪽에 또 인터뷰 형식이 나가게 하고 대구지검고검 가고 네. 그 다음 날 사퇴를 했거든요. 네. 1년의 스케줄을 미리 잡아놨는데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경선 발표일 그날이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다고요? 모르고 그냥 스케줄대로 한 것이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별의 순간이라는 건 왜 또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말해 주세요. 윤석열 총장하고 상당한 수준의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음.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상당한 수준으로 여러 가지를 미리미리 상의를 했다라는 표현보다 의견을 나누고 교감을 했어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이 대박 교감을 할 것 뉴스인데요? 같으면 결론적으로 대박 뉴스인데요? 결론적으로 저 이따가 누군지 말씀드리면 좀 네. 알려주세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3월달에 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오, 이거 그게 좋아요, 맞다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의 그러한 판단과 생각을 받아들인 거다라고 전 말씀드려요. 그러면 자 윤석열 총장 나오고 김종인 위원장은 별의 순간이라는 와 그 참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감이라고 우리 마쿠에 있는 장성철 우리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는 다른 방송 가서도 절대로 안 할게요. 이건 좀 나가면 이따 편집 큰일 부탁하면 안 나요. 됩니다. 안 네. 돼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아니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했으니까 네. 이름을 얘기하면 큰일인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감을 할 것 같으면 그 전날 하든가 그 다음 날 하면 되겠는데 왜 오세훈 후보 당선되는 날 그날 한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좀 논란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떤 논란이냐면 차라리 최광욱 아까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최광욱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 윤석열 1년. 출마 방지법 예, 출마 그거에 방지법. 대한 논란을 좀 벗어나고자 물론 소급 적용도 안 될 거고 아직 법사위 통과도 안 됐어요. 네. 그런데 그냥 그런 논란 자체가 본인에게 좀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도 같습니다. 네. 좀 특종 하나 나왔네요. 네. 교감이 있었다. 예. 한 3일 참으셔야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절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 바꿔서 교감이란 단어만 바꿔가지고 딴 데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형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늘 감시하겠습니다. 아니, 이 어기면 형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는데 얘기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좀 생기네요. 형 소리 한번 듣고 장원이 싶어서. 형 이렇게. 예, 예. 네, 그런데 이 잠시- 나가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LH 직원 투기 사건부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물론 사의 표명은 했지만 사표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공식적으로는 아직 공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퇴의 이유로 박혔던 이 중수청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정치적인 사안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너무 뻔뻔하다라는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저는. 노골적이다. 편파적인 질문 같아요. 네. 뻔뻔하다니. 아니 그거는 아니 공직으로서 봤을 때 공직자로 아직은 봤을 때는 그리고 본인이 중수청을 이야기하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는데 그 명분이 확실히 살려면 중수청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수청은 음. 되게 논란이 잦아들었어요. 그 시점에서. 음. 그래서 먼저 얘기 꺼내면은 그게 뻘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LH 공사건 관련한 것을 얘기한 거는요. 네.
국민적인 분노가 심한 부분이잖아요. 네.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본인이 가장 잘하는 수사 분야와 관련한 거예요. 본인이 예전에 이런 수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수사 그냥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조사해서는 안 돼. 합수단 꾸려가지고 검찰에서 수사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돼라는 것까지 조언까지 해줬어요.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를 대안까지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분노 일으키는 부분과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대안 제시까지 한 거예요. 딱 맞다는 거죠? 교집합. 딱 보고 있는데 정치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 정치 이슈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내가 했던 일이기 그럼요.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좀 웃겼습니다. 웃겨요 이게. 이게 웃겨요? 아니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와서 또 수사하면 뭐 탐정하시려고 그러나요? 네. 그런 것도 아니고 느낌이 이런 거죠. 예. 자, 코로나 경제 위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청년 일자리 북한 어떻게 해결됩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이제 한미 관계 어떻게 해결?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내가 이름 적어놨다 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이제 정치인으로 갈 거면은 이 사회 구조적 문제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과도하게 여기에 대해서 수사의 뭐 방법까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조금 좀 웃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바일 수 있다. 아직 검찰인 거죠 아직. 근데 제가 이제 민주당을 걱정하는 이유가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네. 저런 식으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저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조금 엄정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 수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웃기다라는 표현은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근데 고장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예. 이 퇴임하고 난 뒤에도 아직도 검찰인 것처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거 수사하지 말아요? 수사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럼- 대권 주자면은 그 이상을 또 이야기를 해야죠 더 사실. 구조적으로 얘기. 대권 주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이제 정치하겠다고 하니까. 10%가 넘었으니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누누이 본인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걸 믿었어요? 아니, 순진한 거죠. 저는 안 믿었죠.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국감 때 그런데 이제 퇴임 후 봉사 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그 시점이 이제 정치를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 어느 정도 이제 속내를 밝힌 부분이 그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뭐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었고 양정철 전 원장을 뭐 만났다.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오래전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퇴해야겠다라고 정치해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마음먹은 계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대구 갔을 때가 솔직히 고민을 좀 하다가 결정적으로 마음먹은 순간은 대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이번에 갔을 때요? 네. 요번에 대구 갔을 때 마음은 좀 있었겠죠. 저는 네. 대구 갔을 때 마음의 고향이다. 네. 제 고향이에요, 진짜로. 진짜 고향은 전데요. 하여튼 마음의 고향이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완전 올라갔다는 느낌이. 예, 아니 고민은 했겠지만 한 80%, 90% 마음 먹었다가 10%, 20%는 대구에서 제가 봤을 때 완성시키지 그럴 수 있죠. 않았을까. 이제 대구가 이 보수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심장이니까요. 우리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데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보수의 심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네. 이런 아마 그 기대 우려가 있었을 거예요. 갔는데 열렬히 환영해 주니까 한 대 받았잖아요. 와 해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 저는 받을 수 시장까지 나오지 같아요.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정도 생각했을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 우리 MC 장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 국감 때였다고 보여지는데 봉사 뭐 얘기하면서 그거보다 이거는 공직자로서 임명직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에요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한 거를 보고 저는 저분 정치를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끝마치고 정치 안 할 거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 얘기한 것은 결국에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 생각한 것 같고 몇몇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 연말에 네. 뭐 김한길 전 대표도 만났다고 만나고 하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여러 가지 이제 앞날에 대해서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국감 때 그 모습도 정치인으로 모습이었다. 그리고 확실히 드러난 거는 대구 방문했을 때다라고 다들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전직 법조 기자잖아요. 법조 기자들은 눈빛이 보인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법조 기자는 저 사람 뭘 하려 그러나? 아니 뭐 수사 발표도 마찬가지고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취임 제가 때는 눈빛을 아닐까? 못 읽었나 보네요. 못 읽었어요? 저는 사실 법조 기자들은 대부분 정치인 윤석열이라는 거를 좀 상상하기 어, 어려웠을 오히려, 거라고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검찰주의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중간에 그 변호사 잠깐 하다가 적성이 안 맞는다고 다시 네. 검찰로 돌아왔을 변호사 정도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정도로 이제 뭔가 진짜 찐 검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도 이번 사태 전에 이제 정치부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법조에서 왔다고 하면 윤석열이 정치를 할까요?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법조에 있을 때만 해도 아유 아니요라고 했는데 정치부에 와 보니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윤 총장이 작년에 추윤 사태 겪으면서 막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만 해도 사실 예전에 윤 총장이 겪었던 일이라서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검사로서의 윤석열이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현수 수석 사태가 오고 그다음에 바로 수사청까지 봤을 때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뭔가 개인적으로나 검찰이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해볼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예전에 그 보면은 그 인사청문회 때도 양정철 전 원장이 왜 출마 권유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자기가 본인이 거절했다. 근데 그런 과거에 그런 거절했던 출마가 다시 출마 권유가 생각이 나면서 조금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분이 장모랑 부인 수사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공격에 나서지 않으면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아우. 공수처 수사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검찰 조직적인 측면을 좀 다 고려해서 생각이 차차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윤석열 총장 뭐 본인은 알겠죠. 언제부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어쨌든 간에 긴박하게 3월 들어오고 인터뷰했었죠. 그리고 대구 방문했었죠. 그 후에 사태까지 딱딱딱 진행이 됐었는데. 근데 앵커님 저희 박진영 선배님하고 저하고 칭찬 좀 해주세요. 뭘요? 뭘 잘했다? 저번 주에 우리 저희 방송 나가서 네. 네.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할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예.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이다. 정치한다라고 저희가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도 누가 알겠는데. 몰랐습니까 그거? 우리도 알겠는데. 그러시잖아요. 아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 누가 몰랐냐고. 우리도 알겠는데. 칭찬해 달라고. 예. 그러면 뭐 이제 정치 평론은 아닌 우리 MC 장원이 봤을 때는 네. MC 장원은 딱 대구 때 네. 그때 느껴졌다는 거죠. 뭐 결정적인 순간이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처음 이제 국정조사 네. 때 자세가 솔직히 국정조사에 임하는 공직자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국정감사 국정감사 때. 때요. 예. 국정감사 때 이 자세가 일반적인 제가 봐오던 공직자의 애티튜드는 아니었다고 보여졌거든요. 태도.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과도한 헤어라인 정리를 보면서 헤어라인 정리는 뭔가요? 새로운 해석이다. 네, 그걸 보면서 사실 연예인만큼이나 이미지가 중요한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새카맣게 칠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머리 여기에 선을 그었다는 거죠. 네, 그 석탄 아니 석탄이 아니라 목탄이죠. 네. 예, 석탄이 아니라 이제 제가 미술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꽁태라고 하는데 네네. 그걸로 이제 칠을 많이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과거 이제 박진영 부대변인님의 눈썹 문신 같은 그런 느낌이죠. 같은 거. 예. 네. 정치인들은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에 들어갔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 정확하네요. 말로는 국정감사 때 아마 좀 뭐 참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부합니까? 뭐 그럴 때 시작이 됐지만 확실히 정치의 어떤 모습은 여기에 선이 꺼져 있더라고요. 못 보셨어요? 예, 예. 예, 저도 못 봤는데 봤는데. 그때가 확실히 정치로 갈 것이다. MC 장관은 또 다른 측면을 봅니다.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아주 예리합니다. 제가 얘네가 써먹어도 돼요? 됩니다. 예. 이 정치가 예. 우리 아니 어쩌다 그런 이- 지경까지 가셨어요. 개그맨 것까지 욕망의 갖다 쓰시고. 경연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욕망의 경연장. 욕망의 경연장. 욕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 정치다. 예.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면은 뭡니까? 욕망으로서의 권력을 최대치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론조사에 1등이 한번 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욕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길 수가 그런 없죠.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와 언론이 욕망을 불어넣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편으로 정치인은 연예인이거든. 대중의 집중도를 받는 주목을 예, 주목을 받으니까요. 받는 그런 측면에서 눈썹이라든가 뭐 회화 정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이 결심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박 부대변인은 좀 효과 봤습니까? 눈썹 해가지고 일단 눈썹하고 출마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경선에서 떨어졌죠. 예. 윤석열 전 총장을 키운 건 파라리 추미애 장관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언론이 그렇게 받아줬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이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홀로 자체 발광이 된 게 아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조국 아니면 추미애 이런 어떤 반사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반사체가 필요하다. 결국 지금 반사체가 없다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미 발광체가 됐죠. 이제 발광체 올라갔다? 검찰총장직도 그만뒀고 네. 지금 자연인으로 나왔는데 대권 후보 1등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발광체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수명이 얼마 안 되는 백열등이 될지 수명이 긴 LED 그런 발광체가 될지는 본인의 학예에 달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많이 준비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수영 선수가 축구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수영 선수를 그만두고 바로 축구단에 입단해서 축구 선수가 됩니다.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제 말은 예. 준비 기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치도요. 검찰, 검사 이분들이 정치 적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분은 되게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부분을 준비 없이 덤볐다가는 많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다가 사라져간 전임 선배들의 그러한 전례를 따를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준비 없이 여러 가지 정치를 도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정치하려면 뭐가 있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을 영입을 해야 된다. 방송이 좀 일수 잠깐만요. 좋습니다. 동의해달라. 동의. 아니, 제가 진짜 동의합니다. 보태서 말씀드리고 네, 싶은 좋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명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연말에 이제 김한길 전 대표나 정대철 고문 같은 분을 만나셨다고 하니까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오히려 장성철 소장님 솔직히 같은 분을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습니다. 저는. 장성철 소장님을 만나서 이 컨설팅을 받았더라면은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그쪽으로 가느니 예. 그쪽으로 가느니 여기 가서 아니 그래도 연락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을 그런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말씀을 저도 네네.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법조인, 그다음 경제인, 관료 이런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정치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비효율적인 겁니다. 아. 왜 나누어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누어 먹고 토론하고 하는 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짜증나는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경제인, 관료, 그다음 법조인들은 절차와 형식에서 딱딱딱 끊어서 규정대로 버리면 끝입니다. 이분들 무조건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든가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법조인들, 경제인들이 정치권에 와서 잘 성공을 못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런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기존에 있던 기성 정치권들은 이분들과 정치적 언쟁을 하기보다는 정책이라든가 국가 비전 이런 것들 정책 이슈를 가지고 선점해서 이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분들이 이 정치에 빨리 못 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 좀 만나러 가라 그 말씀까지 주시네요. 저까지. 예. 네. 그러면 이름 얘기해 주. 장성철 공간과 정책 논쟁센터의 소장님을 좀 만나 달라. 저는 진영이 다릅니다. 네. 다른 진영입니다. 박진영입니다. 아니 근데 전 네. 장 소장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진담이 다셨나요? 네, 어쨌든 근데 이게 의미가 좀 있는 게 과연 윤석열 총장이 갖춰진 조직이 있는가, 브레인이 있는가 이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연 있을까요? 브레인은 제가 봤을 정치적 땐 브레인, 정치적 조직이 있을까요? 아직 눈에 띄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검사들이에요. 검찰 안에 있어요. 네, 나오질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아직까지. 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제일 필요한 어떤 요건이라서 워낙 잘하시니까. 뭐 저번에 필요 충분 일곱 조건 가지 7가지 얘기를 얘기했었잖아요. 했지만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은 제1원칙이 뭐냐면 네. 조급함을 버려라. 아. 왜냐면 이분 막 주위에서 부추길 거예요. 자, 이번에 나왔으니까 지금 지지율 높게 나왔지. 그러니까 이번에 적당한 기회에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좀 밀어서 본인의 대중성과 정치적인 판단력을 한번 국민들에게 인정받아봐. 그 계기로 삼어. 그래가지고 다음번 대권 후보 나가는데 지렛대로 삼아야 돼. 라는 유혹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막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줄 거예요. 주고. 근데 급하면은요, 네. 준비 없이 하면은요, 이거 100% 실패합니다. 아. 지금 이럴 때 스텝 조정을 해야 돼요. 아하. 지금은 뛸 때가 아니라 좀 숨고르게 하고 뭐랄 걸을 때다라고 말씀드려요. 조급함을 버려라. 네.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 했던 조언이랑 너무 똑같은데요? 조언 종류가 많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그때 조급함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나요? 아니 이재명 지사한테는 변동 가능성 있는 걸 없애라. 그렇죠. 변수를 없애라. 좀 변수를 다르네요. 없애라.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곳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비유를 하자면 사실 개그맨 시험 볼 때도 동네에서 제일 웃긴다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화들짝 놀라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네에서 자기 친한 친구들, 네. 자기 무리들 사이에서 웃기는 거 다 들어주고 웃어주는 사람 앞에서 웃기는 거랑 이 견제와 검증하는 그 속에서 치열한 그 속에서 웃기는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아우, 적절한 예네요. 네. 정치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이 프로 정치인으로서 나왔을 때 그 여의도의 그 기센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혹자들은 뭐 웰컴 투 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뭐 벌써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막 뭐라 나오면 안 돼요. 뭘 하고 있잖아요, 벌써.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과연 뭐 여의도에서 어떻게 또 견뎌낼 수 있을지.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걸 못 버텨냈잖아요. 네, 못 버텼잖아요. 그분은 너무 조급했어요. 네. 봐보세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뷰를 한 3군데인가 4군데인가 했어요. 아. 그다음에 공항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무슨 플랜카드 쓰고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예.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편의점 가서 생수 사라고 했는데 에비앙 생수를 들었다 놨다 하고 공항철도 타는데 이거 티켓을 일리노이 되나 일리노이 되나 이거 참 이런 기억이 나요. 사람을 예. 이런 분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 결정적인 페이는 뭐였냐면요. 정치를 안 해보는 사람을 하루에 10개 정도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막 돌렸어요. 네. 못 견디는 거예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조급하지 말고. 그때 말씀드려요. 제가 그 뒷이야기로 듣기로는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고 주변에 이 공세도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고. 그거는 뭐 본인 입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건데 네. 그 반기문 총장님 같은 경우도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을 그때 아, 그만해요. 그건 그만하세요. 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이제 네. 시작 자체를 잘못하신 거고요. 아하. 저는 MC 장원이 핵심을 찔렀다고 보는데 네. 개그맨은 어떻게 웃길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정치는 뭐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정체성이거든. 네. 그것을 국민들에게 빨리 자기가 정립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은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할 거야. 전 국민을 수사하려고 할 거야. 네. 이런 식의 비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가 아닌 정치 지도자로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내가 꿈꾸는 나라는 무엇인가. 이런 자기 정체성을 빨리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선배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가 되게 단순 명료해서 이 사람이 정치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미사하고 다 그냥 없애버리고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태의 변에 마지막에 국민을 보호하겠다. 이거만큼 다른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병대를 만드나? 뭐 국민을 보호한다. 네. 좋은 얘기긴 한데 네. 조금 받아들이기에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지지층에서는 좋은 얘기지만 또 반대하는 층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이 정치 어휘를 좀 분석하는 사람인데 네네네. 느낌은 약간 총통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국민을 보호, 보호. 뭐 이런 그럼 느낌. 어떤 말이 더 좋았을까요? 아니 좀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다. 돈 막 나눠주고 아니 뭐라 자꾸 돈 얘기를 말합니까? 어차피 세금인데 뭐. 네.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근데 이거 너무 자유민주를 지킨다. 검찰총장으로서는 노골적인 말 아닌가요? 네. 뭐가요?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는 너무 노골적이지만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는 총장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최대한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어요. 윤석열 네. 총재 뭐냐면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아,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부정부패로부터 네,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 뭐 네.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재명 지사께서 하시는 기본소득처럼 네. 본인의 정치 브랜드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장 소장님을 찾아와서 컨설팅을 들어야 돼. 안 들었으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윤 총장의 사표를 가정한 출사표였죠, 결국은. 이 사퇴서가 이 수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근데 또 걸려있는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검찰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논란이 좀 될 부분이긴 네.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제가 좀 어떻게 말씀을 봐야 좀 드리면 일단은 파면이나 해임 정도의 징계가 나왔다면 사표를 수리하기 어렵습니다. 파면 해임은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변호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큰 불이익이 문제되는데 지금 정직 2개월 정도 나왔거든요. 또 형사 처분이 지금 수사가 뭐 진행되고는 있지만 형사 처분 결과 정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면 사표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수사는 수사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징계는 한 중징계긴 하지만 정직 2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거보다
퇴임하는 게 오히려 불이익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네. 사표 수리하는 데는 법적으로는 뭐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임명권자 마음 아니에요? 네, 그래서요. 수사 안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근데 문제는 저는 이거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본인이 냈던 그 징계 소송, 행정 소송 그거 취하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의를 표명하고도 그거는 소송 끝까지 하겠다 하거든요. 일단 그게 뭐냐면요. 예. 소를 취하해 버리면 자기가 징계를 인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런 명분상 저는 뭐 소를 취할 수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흔히 하는 결정권을 인사권자한테 밀어보이는 거죠. 네. 자신의 생기는 논란거리들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소를 취하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잘못 없어. 네. 나는 억울해. 그러한 코스프레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권의 핍박 받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보다 큰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항상 조언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질투받는 정치인은 크지 못한다. 질투. 동정받는 정치인이 되시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국민들이 도와주고 싶어야 해야 그분이 큰 정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핍박받는 사람이야. 국민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하 안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윤석열 총장의 사태, 또 대권 지지율까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인간 윤석열 앞으로 정치를 할지 또 하게 되면 또 어떤 식으로 또 하게 될지 우리가 국민들이 아마 정말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보너스로. 제가 알겠어요. 지금 시사 어린이 시린이라서 좋습니다.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네. 신현수 전 수석 네. 사퇴 시점과 윤 총장의 사퇴 시점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신현 수석을 그냥 독자적으로 사퇴를 시키면은 되게 큰 논란이 되고 언론에서 기사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총장 건으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권으로서는 악재로 그냥 덮어버렸다. 그냥 한 번에 두드러 맞고 끝났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뭐 일각에서는 그 시점에 어떤 연계점이 좀 있다라는 물밑 연계점이 있다라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대변인 어떻게 어떻게 보세요?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로 보고요. 신현수 수석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은 이제 들려오는 풍문에는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쉬실 것 같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뭐 아마 신현수 수석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보수 언론에서는 뭐 불만이 좀 많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인사 관련해서 또 한편에 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너무 안 따라주니까 그게 힘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일하기는 개인적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고 이참에 총장도 바뀌는 과정에서 같이 바꾸는 게 맞다라고 뭐 청와대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혹시 이민영 기자 그런 얘기- 취재한 바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네. 사실 이제 언제 수리를 할 것이냐 청와대에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권에서는 보선이 있으니까 보선 이후에 수리하지 않겠냐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됐으니까 이제 옳다쿠나 하고서는 같이 한 번에 해결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다. 제 말이 맞다라는 말씀. 그렇죠. 이해가 좀 됩니까? 네. 뭐 MC 양은 혹시 어떻게 받길래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아니 뭐 전 아는 바 없습니다. 아니 얘기해 주세요. 모르니까 물어봤죠. 이거 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그냥 계속 신현수 수석의 이후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신현수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또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 뭐 저는 어떤 의미를 갖고 드린 말씀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네. 네,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OBS